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일주별 운세풀이를 간단하게 해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오일주 이제 을사년 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 정인, 여기 비견, 일반적으로 봐도 이제 병오일주가 이제 그 을사년이 되게 되면 이 사화라는 그 인자가 들어오는 해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겠죠. 이제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세력을 이루려고 많이 할 겁니다. 병오일주는요. 일단 사오미 방합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세력들이 좀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 세력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생긴다. 병오일주가 을사년이 되게 되면 사오미 방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생기면 그 세력들로 인해서 나누어 가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세력에 동조될 것인가, 아니면 그 세력들을 내가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세력들에게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뺏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게 되면 세력이 생긴다는 것은 경쟁 구도가 좀 심해진다입니다. 병오일주라고 하게 되면요, 심해진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년에 을사년에 들어온 그 비견으로 인해서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병오일주 5화하고 4,5가 되면서 이제 미가 이제 옥렵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주는 8글자입니다. 예, 사주 8자라고 하죠. 이렇게 8자 이렇게 합니다. 이 8자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이 있고, 연지가 인이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그 월지가 술토입니다. 이렇게 사주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오화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사주는, 사주팔자는 8글자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화를 집어넣을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뭔가를 이제 새롭게 써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인자를, 성분을, 이 사람의 그 사주 팔자의 성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태생상, 태어날 때에 들이마신 그 분자, 원자의 그 구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주를 적어야 될 건데, 이게 인호수를 적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오화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오화를 적어버리면 원래 여기에 들어갈 것을 쓰질 못해요. 그래서 인후술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술로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무조건 사오미 방합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 상관이잖아요. 상관 공력으로 무조건 생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세력이 커지겠죠.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와중에 이제 미토 상관이라는 어떤 그런 성분도 같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 세력들로 인해서 공평하지는 않겠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화 일간 입장에서는 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손해 본다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뺏기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해 본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내가 다 털리는 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을 내가 다스릴 것이냐, 동조될 것이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병호 일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게 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동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비견이 가져온 이제 들어와서 세력을 만들긴 하는데요. 이 비견이 다행히 그나마 이 정인을 갖고 이제 왔다는 것은 병호일주가 갖고 있는 정관을 그래도 지켜주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이제 좋을까요? 이런 구조다라고 했을 때 사주에 정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병호다. 이렇게 됐을 때 사주가 이제 그 계수라는 정관이 있다. 이렇게 계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을사년이 들어와 가지고 사오미로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약간 좀 비견급제들의 세력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월이 계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계해가 상당히 쓰임새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을사가 가져온 정인이 들어왔잖아요. 을사에 사화가 가져온 그 을목 정인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따따블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오미 세력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오미 세력이 많다는 것은 이제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비견 겁제들의 세력이 많아진 것인데 이것을 이 정관, 이 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보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성이 없게 되면. 물론 이제 사주에 이제 을목이나 간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성이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없다면 이 정인은 이 정관을 상당히 잘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그 기토라는 상관이 시에 있다 하게 되면 내년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요. 사오미 세력을 만들었는데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오미 세력 비견급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관을 깨겠죠, 이렇게. 그럼 이 상관은 아랫사람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궁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아랫사람이나 내 자식의 어떤 그런 성분이 모든 일을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오미 세력을 정관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상관이 깨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관은 배우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호일주라면. 여자 사주라고 하게 되면 이 일지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가 모든 일을 그르쳐버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오병기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기토가 이 배우자 궁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구조다 하게 되면 자식이, 아랫사람이, 배우자가, 만약에 이 사주에 친할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직까지도 살아 계셨다 하게 되면, 할머니가, 상관은 할머니의 기운도 되잖아요. 이런 기운이 나의 뜻을 접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든 없든, 내년에 을사년이 왔잖아요. 정인이 왔잖아요. 정인이 왔으면 잘못하려고 하다가 잘못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 정인, 이거 어디서, 정인은 엄마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정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해중 간목에서 왔겠죠. 여기 해중 부모 궁에서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관이 없더라도 사주 구조가 이러한 구조다라고 했을 때 정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월운으로도 을사년에 내년에 묘월에 기토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년에 을사년이 벌어졌는데 기묘달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주 구조면. 왜냐하면 이 기토가 상관경과 때리는 거잖아요. 해묘합 하면 인성이 커지잖아요. 인성이 커지면 이 양인으로 인성이 가요. 양인의 기운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내년에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내년에 들어온 그 을목이라는 정인이 이 기토를 막아주는 겁니다. 상관 폐인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주에 상관이, 기토라는 상관이 없더라도요, 월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월운에 상당히 망가지는 분도 많이 봤어요.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월운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업체가 부도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 사업이 방합을 짜더라도 이제 을목이라는 정인이 정관이 있다면 을목이라는 정인이 정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일주 을사년 비견겁의 무리가 이렇게 커졌을 경우에 관이 없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상으로 설계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옴이 이렇게 상당히 불의 기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수로 이제 꺼주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제 수가 없을 경우에는 토로 이렇게 설기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상으로 만약 여기가 이제 아예 미토가 있다. 이렇게 월지가 미토다. 오미 합되어 있는데 을사년이 들어와 가지고 을사년이 와서 사오미 방국을 짰다. 이렇게 근데 사주에 관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주 관이 없어요. 여기가 김이다. 차라리 김이다. 이거 상관이잖아요. 상관. 뭐 식신도 좋고요. 상관은 어쨌든 간에 흉신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가 2% 부족한 어떤 식상이 되겠죠. 근데 왜냐 하게 되면 그 상관이 있다는 것은 정관운이 들어왔을 때 깨겠다는 거잖아요. 자, 사옴이 방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이 없는데 사주에서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관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 사오미를 비견겁을 물리치려고 하는 정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상관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상관은 정관을 깨거든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식신은 다르죠. 식신. 무음이라고 하는 게 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식신이라고 하게 되면 식신은 관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관을 깨는 성분이 아니고요. 식신은요. 관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성분이에요. 조율을 하는 성분입니다. 식신은 전문 기술이거든요. 전문 기술. 아까 상관은 관을 깨는 성분이고 전문 기술. 이 관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잖아요. 조직이나 단체하고 큰 조직하고 큰 단체하고 어떤 나의 전문 기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술을 관에다가 투자를 할 테니 얼마를 다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에서는 그 기술을 우리 관에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관에 도움을 주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월급 얼마, 인센티브 얼마 이렇게 해서 주겠다. 이거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신은 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관계입니다. 관을 깨는 관계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긴 상관으로 치게 되면 사오미 방국을 만들어서 비겁국이 커졌을 때 이 상관은 이게
비견급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같이 작업, 같이 협업 하는 구조로 가게 돼요.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 비견급이 많은데 식상이 있으면 이렇게 두레나 향약, 품앗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품앗이, 옛날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걸로 가요. 만약 관이 있으면 이런 사오미 이 비겁국에 관이 있으면 내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장을 차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의 대가가 100이 나왔다. 100이 나왔다 하게 되면 똑같이 33.3%, 미도 33.3%, 33.3%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배분해주는 그러한 권위,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은요. 이게 작업이에요. 관의 작업, 관의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꾼들을 써서 작업을 시켜서 그 나온 이익,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관은. 그럼 이 사람은 보수를 어디서 받냐? 더 큰 위에 큰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얘들보다 더 큰 보수를 받겠죠. 근데 이 식상은요,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까지 합쳐서 4명이 됐잖아요. 4, 5미. 만약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냥 간단하게. 셋인데 4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이라는 것은 100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25%씩 이렇게. 25, 25%, 25%.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근데 관은요, 100이 나온 것을 얘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후에 이 성과를 다른 곳에서 따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으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관이 사장님이다. 내가 관을 갖고 있으면 사장님이잖아요. 비견급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0이 나왔어요. 성과가. 그러면 이 100 중에 60을 떼서 20, 20, 20 나눠주고 나는 40을 갖는 거예요. 관은요. 약간 좀 다르죠? 약간 별개입니다. 근데 이 식상은요, 100이 나오면 나도 똑같이 이 100을 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얘들하고 같이. 25%씩 이렇게. 25%, 25%. 그래서 약간 공동체적인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협업. 공동작업. 공동협업. 관은 그게 아니고 비겁들을 다스려서 그 다스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관은. 다스린 대가. 비겁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일을 주고 공평하게 보수를 주고 나누어 갖게 하는 그 일을 해서 따로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지 직접적인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관성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병호일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